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발표할 김다빈입니다. 우선 제가 발표할 카테고리를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코로나19랑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상,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렇게 5가지의 내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바이러스로 외막이 둘러싸인 RNA 게놈을 가진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포유동물, 조류 사이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된 전파 경로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비말에 의한 전파가 되겠습니다. 잠복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1일에서 14일로 평균 약 5일에서 7일 정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파, 베타, 델타, 감마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알파와 베타는 사람과 동물에게, 델타와 감마는 동물에게 감염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외부 스파이크 단백질이 특징적인 크라운 형태로 옆의 사진과 같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37.5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후각, 미각 손실 등이 있습니다. 그 외로는 오심,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과 객혈, 가래, 식욕 감소, 콧물이나 코막힘 등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의심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보건소나 인근 코로나 감염 선별소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생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는 대부분 손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올바른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손 씻기 6단계를 사용하여 비누로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합니다. 여기서 손 씻기 영상을 시청하고 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질병관리청에서 만든 손 씻기 영상입니다. 네, 손 씻기 영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올바른 기침 예절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침방울이 튀지 않게 옷이나 손으로 입을 가린 후 재채기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입니다. 우리 손에는 손을 씻더라도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을 자주 소독하고 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승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면역력 증진을 위한 규칙적인 생활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종류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 불활화 백신, DNA 백신, RNA 백신, 재조합 백신, 바이러스 유사 2차 백신으로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에서도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의 4가지를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화이자는 mRNA 백신으로 핵상 백신이라고도 합니다. 화이자는 12세 이상 접종이 가능하고 희석된 백신 0.3ml를 근육에다가 주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개봉 전에는 영하 90도에서 영하 60도 정도에서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고 희석 후에는 실온 2도에서 25도씨 온도까지 6시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얀센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18세 이상 접종이 가능하고 0.5ml 양을 근육에 주사합니다. 얀센은 다른 백신들과 달리 1회만 접종하며 개봉 전에는 영하 25도씨에서 영하 15도씨 정도의 온도에서 24개월, 즉 1년까지 보관이 가능하고 개봉 후에는 2도씨에서 8도씨까지 정도의 온도에서 6시간 보관, 25도씨 이하의 실온에서는 3시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모더나는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mRNA 백신으로 핵산 백신이라고도 합니다. 모더나는 18세 이상 접종이 가능하며 얀센과 같이 0.5ml를 근육에 주사합니다. 모더나는 28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개봉 전에는 영하 25도씨에서 영하 15도씨까지 정도에서 온도에서 7개월, 개봉 후에는 실온에서 6시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18세 이상 접종이 가능하고 0.5ml를 근육에 주사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8주에서 12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개봉 전에는 2도씨에서 8도씨 정도의 온도에서 6개월, 개봉 후에는 30도씨 이하의 실온에서 6시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할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맞으면 이 백신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mRNA 백신과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화이자와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입니다. mRNA 백신은 메신저 RNA 백신이라고도 하며 유전자를 조작하는 mRNA를 사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서 발견되는 S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백신 접종 후 면역세포는 S 단백질 조각을 만들어 우리 세포 표면에 표시하는데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항체, 즉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후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 항체가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그 지시를 전달한 후 mRNA는 즉시 분해됩니다. 다음은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다른 바이러스에 변형된 버전에 넣어 바이러스 벡터가 세포에 들어가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전달해서 세포에 S 단백질 사본을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이후 세포의 표면에 S 단백질이 표시되면 면역 체계가 항체와 방어 백혈구를 생성하여 반응합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바이러스 벡터 바이러스에 감염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같은 극우는 일반 국민이 10가지로 지켜야 될 행정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1번,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여기서 일반 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이런 모임에서는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는 것,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으로 2m, 최소 1m로는 거리를 둬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씻지 않는 손으로는 눈, 코, 입 만지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옷 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및 소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발열, 호흡기 증상, 이 호흡기 증상에는 기침이나 호흡 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하고요.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 증상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에는 37.5도 이상이라고 하고요.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등 그 위에 피로, 시국 감소 등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등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또 필요하지 않은 여행은 자제하라고 정부에서 말도 이렇게 10가지로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기 감염 의심 환자 행동 수칙으로는 가정 내 주의사항이 있는데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거리두기 똑같이 2m, 최소 1m를 지키기. 특히 고위험군, 영유아, 고령자, 만성 질환자 등과 접촉을 피하고 개인 물품,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기라고 있습니다. 또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의료기관 방문 시 주의사항으로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먼저 전화로 증상을 알리고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자 주의사항으로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서 발열 등의 임상 증상 확인하고 항바이러스제 복용 후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로 더 이상 증상이 없으면 등원, 등교, 출근하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제 복용 24시간 이후에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검사 의뢰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증상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10가지 행정수칙을 똑같이 꼭 지켜주라고 항상 정부 및 보건소에서 이런 데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분들로는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 질환자는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만성 질환자로는 당뇨병, 승부전, 만성호흡기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에는 천식, 만성폐쇄, 성질환, 그리고 신부전, 암환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임신부 및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만성질환자 분들은 가능하면 집에 머무르시고 의료기관 방문이나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기저질환 치료제 복용은 반드시 하라는 공지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유증상자,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리거나 자가격리자이신 분들 중에 예방 수칙으로는 증거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는 것, 3일에서 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그리고 38도 이상 고열에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콜센터에는 1339 그리고 지역번호 플러스 120번을 누르면 되고,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를 받는 것, 그리고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그리고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리는 것,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는 마스크 이제 진료할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서 의료기관에 지켜야 할 점으로서는 진료할 시에는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고, 문진 시에는 환자의 해외 여행력, 의심 환자 접촉력 등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 환자 발생 시에는 첫 번째로는 선제적 격리,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검사 실시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칙 중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씻으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올바른 손 씻기 6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손바닥, 두 번째, 손등, 세 번째, 손가락 사이, 네 번째, 두 손을 모아서, 다섯 번째, 엄지손가락, 여섯 번째, 손톱 밑, 이렇게 30초 이상 씻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으로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외에 외출을 금지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 포함해서 거주자 전원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 물품,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감염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물론 면역에 따라서 사람이 바로 나타날 때도 있고, 이제 몇 주 후에 나타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생활 수칙 및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공지를 항상 읽어보고 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아직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해서 주의사항 및 공지를 직접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예방교육을 진행하게 된 발표자 오승윤입니다.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아직까지도 종식이 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제약이 위드 코로나가 시행됨에 따라서 많이 완화가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연이어서 보도되는 말이 있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확진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일매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날이 급등해 가고 있는 거에 반면에서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몸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피 지키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해를 한다면 확진의 가능성을 더욱 낮출 수 있고 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욱 안전하게 우리의 몸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은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고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요즘 이 예방교육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할 발표의 순서는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의 바이러스 유래인데요. 이거는 딱히 예방교육에는 필요가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을 것 같아서 넣어봤고요. 두 번째는 감염 경로와 예방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의 주요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래 명칭을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의 바이러스는 원래 우한 폐렴이라는 거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로나의 최초 발원지는 중국 우한입니다. 하지만 이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됐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 바이러스가 정확히 동물에서 사람으로 오게 된 건지 아니면 실험실에서 유출이 돼서 우리한테 오게 된 건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사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실시한 바가 있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은 코로나의 발원지의 조사 보고 결과가 엇갈리는 것에 의문을 가졌고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을 정보 당국에 명령을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정보 당국 중 두 곳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이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해서 코로나가 발생되었다고 주장을 하였고 다른 한 곳은 실험실의 사고로 바이러스가 유출이 돼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주장이 이렇게 상반되게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 내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보장실에서는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인간으로 왔든 아니면 연구실에서 유출이 돼서 사람으로 왔든 간에 두 가지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사실로 결론 지을 정보는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을 낼 수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첫 41번의 감염사를 중 3분의 2가 우한 화난 수상 도매 시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의해서 근원지가 우한이라는 거에는 사실의 이견이 있지만 이 발병이 자연으로 발생이 됐는지 아니면 연구실에서 유출이 됐는지에는 아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는 어떠한 경로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주된 전파 경로는 감염자가 기침이나 말하기, 노래를 할 때 발생한 침방울로 튀는 비말 전파로 의해서 감염이 되지만 간혹 감염자와 접촉을 하기만 해서도 전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2m 이상으로 타인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타인과 이렇게 거리를 둔다면 비말에 의해서도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되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필수적으로 실천을 해야 하지만 이 방법은 너무나도 이상적이죠. 우리가 대중교통을 할 때 그냥 평상시의 일상생활에서도 2m로 거리를 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 유지를 하게 된다면, 못하게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예방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인데요.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타인의 비말이 나의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나의 비말이 타인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나 이외에 누군가가 존재한다면, 나 이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존재하는 장소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마스크는 어떤 방법으로 써야 올바르게 착용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오염된 손으로 마스크를 만지게 되면 마스크에 오염물질이 묻어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손소독제로 올바른 손 세정 방법을 통해서 깔끔하게 세정을 해주셔야 하고, 또 마스크로 입만 가려서도 안 되고 또 코를 들여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게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들뜸이 없게 밀착을 해서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안에 수건이나 휴지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절대 안 되고요.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면 안 됩니다. 우리 아까 깨끗하게 손 착용을 했는데 더러운 손으로 만지게 되면 다시 오염이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 안 되고, 마스크를 벗을 때는 마스크를 잡고 벗지 말고, 왜냐면 여기 더러운 게 묻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끈을 잡고 벗으셔야 하고, 또 마스크를 벗은 뒤에는 다시 손을 씻어주셔야 합니다. 여기 그림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코로나의 주요 증상입니다. 코로나의 증상은 아주 미비한 경증부터 아주 심각한 중증까지 매우 다양하며,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반드시 즉시 보건소로, 검사소로 달려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주요 증상 중 첫 번째는 37도 이상의 발열입니다. 네, 발열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이렇게 체온이 정상 온도인 36.5도에서 그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37.5도씨 이상의 발열이 나타난다면 바로 검사를 받으러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침, 호흡곤란,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손실 등이 있는데요. 이런 이상지구 역시 많은 확진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평소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싶으면 반드시 코로나를 의심하고 검사를 받으러 가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피로함, 식욕 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 어지러움, 결막염 등의 징후가 있고, 사실 코로나의 증상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증상만으로는 완벽하게 코로나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진자와 간접 접촉을 하게 됐다거나 아니면은 직접 접촉은 없었지만 동선이 겹치게 되었다면 바로 검사 받아주셔야 되고요. 또 코로나는 무증상도 있는 거 아시나요? 네. 무증상 확진자가 상당히 많은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안전할 거야 라는 아니라는 생각 절대 금지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코로나 확진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접촉을 했다거나 또는 경로가 겹친다 싶으면 바로 검사소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주셔야 되고, 내가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잠복기간 후에 이게 증상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주간 자가격리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 예방 교육 발표를 마치겠습니다.